네, 이어서 우리 특허법 쪽지 시험 20회입니다. 20회.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가인 보시죠. 1번. 139조 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거 뭐죠? 유필공이죠. 유필공. 즉, 특허 무효 심판 청구할 때 이해관계인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일 수도 있고 그 상황입니다.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같이 청구인이 돼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청구하지 않았어. 거기 안 껴들었어요. 심리가 종결할 때까지 참가할 수 있죠. 즉 139조 1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갑이 특허권자야. 갑이. 우리 무효심판 청구했다라고 할게요. 133조 무효심판 이해관계. 병도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같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참가를 뭐라 그래? 원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당사자 참가를 합니다. 당사자 참가. 당사자는 아니야. 근데 참가인이라는 건 참가인. 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진 참가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건 보조 참가잖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2번 심판의 결과. 참고로 병은 여기 참가하는 거지 여기 참가하는 게 아니죠. 2번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심리가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 참가할 수 있다.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해관계가 있어. 여기도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여기도 보조해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통상실시권자야. 통상실시권자. 그러면 특허권이 죽으면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조 참가할 수도 있고 통상실시권자지만 나도 여기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특허권이 죽으면 통상실시에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여기로 참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가하는 걸 보조 참가.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 참가, 보조 참가. 네, 3번. 보조 참가인은 모든 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맞습니다. 피참가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이 여기 보조 참가했는데 얘가 심판 청구를 취하했어. 병은 속행할 수 있어요. 당사자 참가니까. 근데 정은 보조 참가라서 속행 못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참가인의 지위와 보조 참가인의 지위가 이제 갈리는 부분. 심판 청구 취하했을 때 얘는 유지 가능하고 얘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당사자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심판 청구를 취한 후에도 심판 절차에 속행할 수 있다. 맞죠? 5번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 신청서를 심판 원장한테 틀렸죠? 심판 청구서는 원장한테 내. 원장의 심판 청구서 받으면 합의체 지정해. 3명 또는 5명. 합의체에는 심판장이 있죠. 참가 신청은 심판장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는 심판장한테 가는 거야. 이미 합의체가 지정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서 기출지문. 첫 번째. 참가는 심판 계속 중이면 심결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참가 신청은 심리 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심결 확정 전이 아니라 심리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심판장은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문 등본을 송달해 줘야 하며 거부된 자는 소재기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즉 심치소 원고 적격 누가 가지죠? 당사자. 참가인은 물론 참가 신청했지만 빠꾸 거부된 자한테도 원고 적격 인정에 따라서 심결이 나왔을 때 당사자 참가인은 물론 거부된 자한테도 심결 등본을 송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판 청구 보겠습니다. 1번. 정정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해야 되고 위반했으면 심판장은 보정을 명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적식, 적법, 본안 이렇게 가는데 적식은 누가 해요? 적식은 원장이 먼저 보고 행대방수 판단해. 문제없어? 그럼 심판장한테 보내요. 심판장 역시 행대방수 플러스 심판 청구서 기재불비를 봐요. 문제없어? 그럼 적법으로 가. 합의체. 본안 합의체가 이렇게 관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정심판 청구했는데 정정한 명서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필수 첨부 서류야. 근데 안 냈어. 그럼 보정명령 나갑니다. 보정명령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정 안 해 하면 결정 각하. 이렇게. 그렇죠? 권리범위형 심판 청구했어요. 확인 대상 발명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야. 설명서 및 도면을. 그럼 보정명령 나가요. 그래도 안 내? 결정 각하. 부적법해. 얘는 합의체가 심결 각하. 합의체가 인용 심결하거나 기각 심결하는 거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다. 이거. 따라서 보정 명령한다. 맞고요. 2번 부적법한 심판 청구. 이건 이거야. 부적법. 심판 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는 피청구인한테 답변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각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결로서 각각. 기출지문 봅니다. 보정 각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심사 단계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의뢰를 발견하더라도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 결정 자판할 수 있다. 자, 거불심은 자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이라는 걸 유지할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절차 보장을 위해서. 틀렸네요. 두 번째, 특허 무효 심판의 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는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 요지 변경이 아니다. 자, 심판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요. 청구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 취지라는 건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한다라는 게 청구 취지. 청구 이유는 신규성, 진부성 이런 걸 말해요. 자, 여기서 보정되나? 보정됩니다. 다만 보정을 할 거면 동일한 범위에서만 해야 돼요. 동일한 범위에서. 따라서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요지 변경이라고 해서 허용을 하지 않아. 하지만 청구 이유는 요지 변경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죠. 하지만 청구 취지는 요지 변경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번호 1번에 청구항 1을 무효로 한다라는 게 청구 취지야. 근데 나중에 청구 취지를 바꿔서 특허 번호 1번에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청구 취지가 바뀌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정하면 요지 변경 아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권리범위학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야? 적식적법 본안, 심판장, 심판 청구서 기재불비로가 결정 각하 하겠죠. 그 전에 보정 명령 해야 할 것입니다. 맞고요. 본안 심리 가겠습니다. 1번 본안 여기 1번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불과하다? 틀렸습니다. 우리 심판은 직권 탐지주의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청구했는데 심판 청구인이 좀 부족해. 이런 거 주장하면 되는데 이런 거 증거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 그럼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무효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무효가 안 된다라고 하면 기각심결이 확정될 거고 기각심결 확정되면 본안심결 확정됐어. 일사부질이 나왔어. 그러면 그 무능력한 청구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특허에 대해서 동일사실, 동일증거에서 동일심판 청구 못한단 말이야. 그런 어떤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은 당사자의 어떤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을 넘어서서 직권 탐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직권으로도 증거조사, 증거보전할 수 있습니다. 2번 잠깐 넘어가고 같은 취지로 3번.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거 당사자가 무효심판 청구하면서 신규성만 주장했어요. 심판부가 신규성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심판부는 진보성도 판단할 수 있고 기재불비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청구인의 어떤 부족한 무능으로 인해서 무효가 될 게 무효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진행주의, 직권 탐지주의를 이제 직권주의라 합니다. 직권주의.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견 진술 기회는 줘야 되겠죠. 당사자 절차 보장을 위해서. 2번 잠깐 보랬고 4번 바로 갈게요. 4번.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치를 심리할 수 있다. 이건 안 돼. 청구 이유는 직권으로 해주는데 청구 취지는 안 돼. 청구 취지는 못 건드려요. 따라서 심판 청구인이
청구항 1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라는 청구치를 기재했는데 심판부에서 마음대로 청구항 2도 무효로 할게.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틀렸고요.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2번 보겠습니다.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 법정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역시 당사자가 분쟁에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나와. 기간도 안 지켜. 그럼 심판이 그냥 루즈해지겠죠. 따라서 심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안 나와도 심판부에서 그냥 진행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네가 안 나왔으면 너네가 피해보는 거고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 진행주의입니다. 맞는 지문. 마지막으로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기출지문. 첫 번째 지문입니다. 특허심판원이 심판 절차에서 직권심리 이유에 대해서 이거요. 청구 이유는 직권심리할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절차 위법이 없습니다. 자, 직권심리 할 거면 그 직권심리한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하면 이건 절차상 위법이 있어요. 하지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 즉 실질적으로 절차 보장 기회를 받았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절차상 위법이 없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판례고요. 맞는 지문. 그 다음 거,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서에는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 날인해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일단 저 직원은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이 아닙니다.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틀린 건 서명날인입니다. 서명날인이 아니고 기명날인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럼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이 뭐가 다르냐? 글자가 다르죠. 날인은 똑같아. 서명과 기명이 달라. 날인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걸 날인이라 그래. 자, 서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갔어요. 은행 갈 때 요즘에 뭐 도장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뭐 서명하기도 하죠. 서명한다라는 게 본인이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 서명이라 그래요. 그럼 서명 날인은 뭘까? 본인이 본인 이름을 손으로 쓰고 거기다 도장까지 찍는 걸 서명 날인이라 그래. 투 스텝이야. 첫 번째, 내가 펜으로 내 이름 쓰고 두 번째 도장까지 찍는 거. 이걸 서명 날인이라 그래. 자, 기명 날인 역시 도장을 찍는 건데 그럼 기명은 뭐냐면 이름을 쓰는 건 서명이랑 똑같아. 근데 본인이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손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타자로 써도 되는 거야. 이런 걸 기명이라 그래. 거기다 도장 찍는 걸 기명날인이라 그래. 기명날인은 뭐냐면 어떤 서면이 있어요. 서면에 김영남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내 도장을 찍는 걸 기명날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은 다른 거죠. 틀렸습니다. 20회 쪽지 시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